9월 양띠 여러분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운명의 문이 열리며 지금까지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하게도 이번 달부터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는 불안감이나 막막한 감정이 드셨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운세 내용에 인생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방법들을 그저 따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댓글창에 이번 달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적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양띠분들을 위한 놀라운 운세의 흐름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9월의 기운은 양띠에게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시기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금전의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소소한 재물의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일이 결실을 맺으며 금전적인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빌려주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재산권이나 토지가 재평가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거나 과거에 쌓아둔 노력이 금전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씨앗이 열매로 돌아오는 듯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계획 없는 소비는 곧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여행이나 고가의 소비재 구입은 후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흐름을 잡는 지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금전이라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가을 수확처럼 풍성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약속이나 거래에서도 신뢰를 우선시하면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띠 여러분에게 9월 달에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은 양띠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는 달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던 부동산은 이번 달에도 그리 순탄한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이나 시세와 맞지 않는 매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으니 서두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가 지지부진한 경우 풍수적으로는 집이나 건물의 현관, 주변을 정돈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치워 공간의 기운을 새롭게 해주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현관은 재물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이므로 이곳을 깨끗하고 환하게 유지하면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고 매매운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던 부동산에는 드디어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거나 장기간 비어있던 공간에 활기가 돌며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처럼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곳은 이달을 기점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운은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좋은 기운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거나 이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이 주어지며 이사 과정에서도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는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길과 방향을 꼭 참고해서 이사를 진행한다면 단순한 이사 이상의 강력한 재물 기운을 불러오고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달 투자 운세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양띠의 투자 기운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일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분히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큰 손실을 막는 지혜입니다. 주식은 단순히 단기 차익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과 맞물려 있는 자산이기에 이번 달은 지켜내는 힘이 가장 큰 덕목이 됩니다. 때로는 작은 악재가 큰 기회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으니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 코인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투자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코인의 경우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 역시 가능하다면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달 코인 투자는 바람처럼 급격히 변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번 달에는 바람을 거슬러 달리기보다는 조용히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더 큰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과 코인 모두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흐름을 바라본다면 단기적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성과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지금은 흔들리는 나무 같더라도 뿌리를 단단히 내린 자만이 계절이 바뀔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과 사업에 있어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그 기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양띠에게 9월은 한 단계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달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문서와 관련한 문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세금 신고 등에서 사소한 실수가 오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하고 이중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풍수적인 비법으로는 가게 안쪽에 쌓여있던 오래된 서류나 불필요한 종이를 정리하고 문서 보관 공간에 밝은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이와 문서는 곧 기운의 통로이므로 이를 맑게 정돈하면 불필요한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양띠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이번 달 절대 피해야 할 방향에서 오는 인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방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대화라고 해도 이 방향과 연관된 인물이라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창업운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며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창업의 성과도 차츰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는 길일에 맞춰 사업자 등록이나 창업을 진행한다면 재물운의 문이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달 양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숫자는 4와 7입니다. 숫자 4는 안정과 기초를 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43년생과 55년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4일, 14일, 24일에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가구 배치나 일상생활을 4와 관련된 규칙으로 맞추면 생활 전반에 안정과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숫자 7은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상징합니다. 67년생과 79년생에게는 7일이나 17일, 27일이 특별히 좋은 날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새로운 투자 또는 계약일 등을 이날에 맞추면 성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91년생 양띠에게도 숫자 7은 잠재력을 끌어내어 성취로 이어지는 힘을 줍니다. 이 숫자가 들어간 날에 투자나 창업 등을 시작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숫자들을 일상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구입 시 4와 7을 조합한 번호를 선택하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나 스마트폰 잠금번호에 4와 7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흐름을 불러옵니다. 부동산 계약일을 4일이나 7일에 맞추는 것도 원활한 성사를 돕고 투자 시작일을 이 숫자에 맞추면 안정성과 성취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4일이나 7일을 선택하면 기운이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43년생이나 55년생은 14일이나 24일에 중요한 만남을 가지면 인연을 통한 재물운이 강화될 수 있고 67년생과 79년생은 7일이나 17일에 시작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1년생은 27일에 새로운 도전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뜻밖의 성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숫자 4와 7이 반복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운을 당겨오는 힘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오는 불안정함과 흔들림을 의미하므로 계획한 일이 예상치 못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5일, 15일, 25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과 91년생 양띠에게는 특히 이 숫자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일이나 중요한 일정은 가급적이가 들어가는 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숫자 5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변동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기차의 좌석 번호가 5번일 때는 가능하다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만남이나 약속에서 5시 정각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3년생과 79년생 양띠는 5가 반복되는 숫자를 마주했을 때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작은 오해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7년생과 55년생에게도 오는 마음의 안정을 흔드는 기운이 되어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이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면 그때마다 심호흡을 하거나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는 색깔의 액세서리를 소지하고 다니며 불안정한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단순한 기호 같지만 삶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요일별 에너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과연 어떤 요일이 돈복을 당겨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기운을 주는 요일은 월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시작과 도전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날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계획을 실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43년생과 67년생 양띠는 월요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오래도록 이어지는 성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한 주의 흐름이 마무리되며 결실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로, 55년생과 91년생은 이날에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맺으면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79년생은 토요일에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외부 변수와 불안정한 기운이 강해 계획이 자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금전거래, 중요한 약속은 수요일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3년생과 55년생은 이날 가정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67년생과 91년생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뜻밖의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9년생은 수요일에 충동적인 소비나 선택으로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일의 기운을 생활 속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병원 예약이나 중요한 상담을 잡아두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일에는 가족 모임이나 친목 모임을 열면 인간관계가 강화되고 재물운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일에는 병원 검진, 큰 계약 또는 먼 이동은 가급적 피하고 차분히 집안 정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43년생과 67년생은 월요일에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면 오래도록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고, 55년생과 91년생은 토요일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은 토요일에 열린 모임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작은 만남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일의 기운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삶 전체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요일의 기운은 색깔의 기운과도 이어지니 다음으로 어떤 색이 이번 달 양띠에게 재물을 불러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띠에게 9월의 재물운을 돋보이게 하는 색깔은 빨강색과 남색입니다. 빨강색은 강렬한 생명력과 도전 그리고 재물의 불씨를 상징합니다. 특히 43년생과 67년생 양띠는 빨강색을 활용하면 그동안 정체되었던 금전의 흐름에 불이 붙듯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빨강색 지갑이나 넥타이 등의 소품을 착용하면 기운이 상승하며 재물운이 끌려옵니다. 남색은 깊은 바다처럼 안정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55년생과 91년생 양띠에게는 남색이 오랜 인연을 굳건히 하고 장기적인 재물운을 지켜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남색 가방이나 액세서리 혹은 남색 커튼과 같은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재물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79년생 양띠에게는 남색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열어주어 사업과 투자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보통 성장의 기운을 뜻하지만 이번 달에는 양띠에게 정체와 혼란의 흐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43년생과 55년생은 녹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금전 거래에서 늦어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67년생과 91년생은 녹색을 생활 공간에 과하게 두면 결단력이 약해지고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79년생 또한 녹색을 중심으로 한 의상을 중요한 날에 착용하면 자신감이 줄어들고 금전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색깔들을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강색은 지갑, 가방, 스카프, 액세서리 등 작은 소품으로 활용해도 효과가 크며 운동화나 실내 인테리어에 포인트로 사용하면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이 강해집니다. 남색은 양복, 자켓, 블라우스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 활용하면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재물운을 부각시킵니다. 또한 남색 이불이나 커튼을 사용하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차분해지고 재물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녹색은 중요한 약속, 계약일, 면접이나 발표 자리에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인생의 흐름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색깔의 기운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이번 달 양띠는 재물의 길을 넓히고 기회를 붙잡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의 기운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앉는 방향 하나로도 기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월 양띠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밝음과 기세를 상징하며 재물을 모으는 힘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43년생과 67년생은 남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오래된 문제에서 벗어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모임을 계획할 때 남쪽 방향에 앉거나 남향 창가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협력을 얻기 쉽습니다. 집안 구조상 남향이 잘 드러나는 거실이나 서재를 활용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성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79년생과 91년생은 남향으로 책상이나 침대를 배치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생활의 활력이 커져 금전운까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55년생 양띠에게도 남향은 오랜 인연이 결실을 맺는 힘을 주니 이 방향을 생활 전반에 자주 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은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아 돈의 흐름을 막거나 기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43년생과 55년생은 북서쪽을 장기간 활용하면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재물 손실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7년생과 79년생은 북서쪽에서 진행한 거래나 투자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며 91년생에게는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북서쪽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빨간색이나 남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색과 방향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불안한 흐름을 막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의 기운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기회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향 공간을 활용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력이 맑아지며 계약이나 투자를 이 방향에서 진행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북서쪽은 휴식이나 사적인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금전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안 가구 배치를 남향에 맞추거나 외출 시 남쪽 방향의 카페나 장소를 선택해 만남을 가지면 기운이 강화됩니다. 반면 북서쪽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다면 밝은 조명과 환기를 통해 불안정한 기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양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양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